안녕하세요. 허재영 기자입니다. 2021년 네. 새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건강하십니까? 저는 지금 이제 자가격리 지금 국가의 배려와 감시 속에 지금 10일 넘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이 바깥에서 새해 뜨는 해를 직접 본 적이 없네요. 심지어 방에 계속 갇혀 있어요. 제 방이 1.5평 남짓 되는데 아주 작은 방인데 왜 방에만 있냐면 이제 부모님과 이제 같이 거주를 하는데 부모님에게 혹시 제가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제가 물론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같이 식사도 못 하고 화장실도 몰래 써야 되고 그래서 방에만 갇혀서 바깥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음식만 먹는데 아유 막 미치겠어요. 이 감옥 같아.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사회의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협조해 줘야죠. 그렇죠, 여러분? 우리 국민은 이렇게 열심히 정말 고통을 인내해 가면서 잘 국가의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데 이 국가의 코로나 방역 제발 좀 무너져라. 맨날 그냥 손이 발입되도록 빌고 있는 집단들 어디라고 꼭 말 안 해도 다 아시죠. 그 인간들만 좀 설레발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 그리고 김용민 PD, 제가 이제 김용민 PD와 같이 방송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건강을 잘 회복해서 생활센터에서 이제 입소했다가 퇴소하셨다고 하네요. 아유 얼마나 다행입니까. 우리 김용민 PD랑 저도 빨리 하루속히 같이 방송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용민 PD가 그 지역이 이제 경기도 주민이라서 이제 거기에 있는 생활센터에서 이제 이따 나왔는데 그 나올 때의 에피소드를 페이스북에 좀 써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생활센터 나올 때 그 안내 문구 같은 거가 이렇게 써 있었대요. 뭐냐면 돌아가셔도 가족이 없는 분들,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, 저희 경기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. 이런 이제 어 뭐랄까 인사글 같은 게 써 있었대요. 이게 좀 뭐 별거 아닌 말이지만 뭔가 좀 국가에서 계속 우리 국민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셔도 외로워하지 말고 혹여라도 힘드신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. 이런 이제 따뜻한 손편지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셨다. 이제 김용민 PD가 이제 전하셨는데 이런 게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,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어떤 지자체장, 사실 어떤 대통령 뽑느냐에 따라서 사실 공무원들의 그 일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지난 몇 년간 좀 교육받은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보네요. 작은 정말 세심한 배려에 글을 보는 저도 굉장히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. 이런 거는 경기도 참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김용민 PD님 건강 되찾으셔서 다행이고 그리고 저도 별 탈 없이 자가격리 기간 이번 주 말에 끝나거든요.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좀 전해드려야 될 뉴스 많은데 좀 스트레스 받는 뉴스들 있어요. 특히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관련해서 검증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또 흑색 선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정리 잘 해드릴게요.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입니다, 여러분. 뉴스 백브리핑은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라기보단 뉴스를 허재영 기자의 시선으로 커피물 내리듯이 맛있게 내려드리는 그런 시간인 거 이제 다들 아시죠? 함께 하시겠습니다. 제일 먼저 내려드릴 뉴스 뭐냐?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관련한 뉴스 좀 전해드릴게요. 윤석열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복귀했죠. 지금 뭐 스트레스 덩어리인데
검찰이 벌써부터 그 지방선거 개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의심이 드는데, 뭐냐면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군 휴가 문제 있잖아요. 이거 서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아무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, 다 처분을 했는데도 고검에서 아니다, 이거 다시 수사해 해가지고 다시 수사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로 이렇게 나왔네요. 서울고검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, 여기에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동부지검이 재수사 니네 해라 이렇게 명령을 예전에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발표해버렸다, 이래서 다시 수사해. 이거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있어. 이렇게 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네요. 정말 끈질기다. 이게 여러분, 한명숙 전 총리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어떤 일을 검찰이 뒤에서 벌이고 있었는지, 우리 지금 그 사건, 이것도 지금 진상조사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.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뭐 하나만 풀어 계속 검찰이 한만호 씨 상대로 그렇게 이잡듯이 취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한만호 씨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뉴스타파가 나중에 이제 한만호 씨가 이제 비망록 그런 걸 이제 쓴 거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구나 나중에 알았던 거 아니에요? 지금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일 지금 벌이는 거 아닌가,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서울시장 그 유력한 여권의 후보잖아요. 박영선 후보 아니면 추미애 장관 후보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, 이러면은 이제 선거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.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깨끗하게 혐의를 벗었다고 해도 어쨌든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검찰 출석은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러면은 포토라인에 서고 어쩌고 이런 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, 그러면 게다가 검찰이 그걸 또 지방선거 그죠? 앞두고서 그렇게 또 소환 일정을 잡고,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추미애 장관을 그죠? 보호하고 싶어도 이 당의 전체적인 그 이미지상 어떻게 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설사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돼요. 민주당에게는 계속 악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. 젊은 층이 마음을 그죠?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어쨌든 이 군 아들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40, 50대 이상 국민들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언론을 냉철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들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, 이 젊은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씨가 복귀하자마자 전형적으로 지금 지방선거 개입하기 위한 지금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. 검찰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이거 또 선거 개입해서 또 한명숙 총리 낙마시켰을 때처럼 그때 재미 본 것처럼 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. 스트레스입니다. 아이고, 이게 말하고 있는 제가 막 다 스트레스예요. 이 검찰 권력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이놈 자식들 진짜. 아휴. 일단 눈 부릅뜨고 감시를 좀 해야죠. 네. 박범계 새 법무장관 후보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검증 보도랍시고 좀 쏟아져 나오는데, 이것들도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. 지금 한겨레도 제가 지금 보도들을 보는데 이 국민의힘이 어떤 흑색 선전을 펼치는지 검증 자체를 안 해. 그냥 국민의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고 있어요. 제목이 이래. 국민의힘 박범계 부동산 매각 허위거래 의혹 제기. 제목이 이래 그냥. 야! 정한봉! 국민의힘 말을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.
정한봉 제 후배입니다. 이 친구 훌륭한 기자예요. 여러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, 인터넷 댓글 사건, 이거 정한봉 이 친구가 이거 당시에 찾아내가지고 고발했던 아주 훌륭한 기자란 말입니다. 근데 이 법조팀 이런 것만 들어가면 왜 다 애들이 이렇게 망가지냐고. 에휴, 화내서 죄송합니다. 어차피 뭐 이 녀석이 제 방송 들을 것도 아니고. 에휴.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좀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, 일단은 좀 핵심적으로는 이거예요. 재산 신고 누락한 게 있고, 두 번째가 이제 박범계 후보의 부인이 이제 증여받은 거가 있는데, 토지를 그것도 재산 신고 좀 누락됐었다 그러네. 이런 거랑, 그리고 부동산을 작년에 이제 박범계 후보가 친인척한테 매각한 게 있는데, 요런 것들이 조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. 한번 봅시다. 이게 과연 문제 삼을 만한 건지. 일단은 충북 영동의 무슨 땅을 박범계 후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나 봐요. 한 6,400평 정도인데 이걸 이제 증여받았나 봐요. 1970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? 하여튼 뭐 초딩 때부터 갖고 있었던 토지니까 이건 그냥 증여받았네. 그래요. 금수저, 충북의 금수저 집안의 자식이었나? 근데 이거를 재산 신고를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뭐 좀 약간 이래가지고 약간 문제가 됐네요. 근데 이제 근데 이게 6,400평이라고 말은 하는데 충북 영동에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.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, 진짜 뭐 별 볼 일 없는 땅인 것 같네. 그냥 모르겠어요. 그냥 뭐 대학교 학비라도 미리 이제 주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모님 말고 누구죠?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증여 받았을 수도 있죠. 예.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 2012년에 당선될 때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, 예전에 2003년도 때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제 갈 때는 그때는 또 재산 신고할 땐 또 재산 목록을 포함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좀 그랬나 봐요. 예. 약간 뭐 실수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죠? 부적절했던 건 부적절했던 거죠. 그리고 박범계 의원의 이제 부인이 2018년에 또 밀양에 2억 원대 토지를 친정 어머니한테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이제 공직자 배우자도 재산 신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또 누락했네.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, 그래. 요 정도, 뭐 팩트니까 어쨌든 송구하다고 얘기해야죠, 박범계 의원이. 근데 제가 좀 약간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2019년 대구 상가 문제입니다.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이 1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 대구 상가 주택을 박범계 의원이 7억 원에 처남한테 매도했다. 이거 가족 간에 왜 이런 식으로 하냐? 니네 이거 허위 거래한 거 아니냐? 이런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랑 지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는 1주택을 갖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당의 기조에 따라서 아마 건물을 매각한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보세요. 10억짜리 건물을 처남한테 7억에 매도한 게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요? 아니, 남도 아니고 처남인데 물론 뭐 제값 다 받고 매도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처남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의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말이 이게 10억 원이지 꼭 10억 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여러 가지 감가상각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니 가족 간에 매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이 고위공직자가 가족한테 친인척한테
건물을 매각하는 게 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고위공직자의 어떤 검증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합의해 놨죠? 저는 뭐 잘 모르겠네요. 이걸 뭐 꼭 그렇게까지 문제 삼아야 되는 건지. 예. 만약에 정말 모르겠어요. 이제 뭐 그 처남이 양심 선언을 해 가지고 이거 사실 박범계 의원 우리 매형 건데 제가 허위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응? 이걸 무조건 허위 거래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해도 되는 거예요?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저씨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문제 삼는 것 같은데. 박범계 의원의 장모가 이제 부인한테 그죠? 경남 밀양에 있는 2억 원대 토지 이걸 증여했는데 이건 왜 신고 안 했을까? 이런 거 좀 잘하세요. 예. 부인과 장모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라 자기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이런 전 뭐 증여받은 뭐 만약 저희 집에 재산도 없고 제가 뭐 워낙 가지 재산이 없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부인이 증여받으면 남편이 모릅니까?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. 저는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돼요, 좀. 에휴. 하여튼 박범계 의원 제가 뭐 다 옹호해 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친인척한테 10억짜리 건물 7억에 매도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된 거냐? 전 2019년 이 대구 상가 이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네. 나머지는 박범계 의원이 적절하게 잘 해명하시고 국민한테 송구하다고 얘기하세요.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 이상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. 뭐야 이거 무슨 고시생 폭행 의혹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건 별로 신경 쓸 거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2016년 11월에 뭐야 뭐 무슨 고시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뭐 이런 애들하고 약간 말다툼 같은 게 있었나 봐요. 얘네들이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의원이니까 민주당이 이제 로스쿨 이제 이런 거 도입했던 이제 당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런 데서는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죠. 얘네들 뭐 사사건건 무슨 일베 같은 이상한 기자회견 열고 맨날 뭐 고소고발하고 얘네 맨날 이런 곳이에요. 이거 별로 순수한 단체가 아닙니다, 얘네들. 근데 아무튼 2016년 11월에 뭔가 뭐 무슨 소동이 좀 있었는지 어쨌든 이 고시생이라는 자들이 일명 당시 박범계 후보가 자기들을 뭐 폭행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멱살 잡고 뭐 욕설을 했다.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.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뻔합니다. 이 단체의 특성상 아마 시위하는 얘네들이 별로 순수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막대먹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. 근데 박범계 의원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멱살 정도 잡고 욕설한 것 같습니다. 예. 아무튼 뭐 전후 관계가 분명한 사건일 거예요. 이거 뭐 보나만 합니다. 예. 근데 이거 2016년 11월 사건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얘네들이 떠들어? 아니 폭행당했으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. 그래서 지금 기자들한테는 이 고시생 모임이란 데가 뭐라고 해명하고 있냐면 당시 고소를 안 한 이유가 고소를 했다가 불이익 받을까 봐 두려워서 고소를 안 했대. 지랄한다. 야! 아니 얘네들 진짜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. 지금도 별 말도 안 되는 것들 사유를 가지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애들이에요. 니네들이 뭘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고소를 안 해?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뭐야? 그리고 2016년 11월은요, 여러분. 박근혜 정부 때예요. 박범계 의원이 별 힘도 없다고. 검찰하고 뭐 관계도 참 지랄. 아유, 거짓말도 진짜. 근데 이런 거를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실어주고 있어요. 왜 2016년 11월에 박범계 의원을 두려워하고 지금은 온갖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 때인데 참나. 이런 거 믿지 마세요.
기자들이 더 문제야. 이런 건 그냥 무시해버려야지. 응? 그리고 무슨 이상한 또 권언유착 의혹 뭐 이런 것도 보도가 나오던데. 참. 중앙일보에서 퍼뜨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이란 자가 있나 봐요. 예, 이 자가 뭐 법정 다툼 같은 것들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랑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18년에 박범계 의원이 과 관련해서 무슨 지방선거 때 뭐 불법 선거 자금을 자기가 강요받았다. 이런 식의 폭로를 뭐 기자회견을 했었나 봐요. 전혀 주목을 못 받았나 보네. 근데 허위 사실이었나 보죠. 뭐 그래가지고 박범계 후보가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소됐네 결국. 김소연 씨란 자가. 근데 이 고소의 근거를 기자들이 전해줬나 봐요. 박범계 의원한테 김소연 씨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녹취록 같은 거를 이제 자기들이 박범계 의원한테 전해줬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걸 가지고 검찰에 고소를 했나 봐요. 네. 근데 왜 기자들이 자기와 기자회견한 걸 가지고 박범계 의원의 이 녹취록을 건네주냐? 권언유착이다. 이렇게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이라는 자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예끼 사람아! 아니, 참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하고 그러면 반성을 해야지.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네. 아니 기자들이 의원한테 여러 가지로 뭐 공익 제보 같은 거 많이 해요. 네? 김소연 씨는 별로 이렇게 그 뭐랄까 뭐 도와주는 기자가 별로 없었나 보네. 이런 경험이 없나 보네요. 본인이 얼마나 실력 없는 정치인이었으면 주변에서 의정 활동도 없는 기자가 하나도 없을까. 저도 많이 해요, 여러분. 예. 뭐 게다가 그 뭐 해당 녹취록 같은 거는 사적인 대화도 아니고 무슨 공식 기자회견 지가 열은 기자회견 녹취인데 뭐 그거 건네준 게 뭐 무슨 권언유착입니까? 그런 놈이면 저도 뭐 10년 이상 권언유착 해왔네요. 예? 저도 뭐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넘게 예? 의원실하고 정보 주고받고 같이 사회감시 해왔는데 뭐 심지어 무슨 국정감사 앞두고는 같이 예? 취재 같이 다니기도 해요. 의원실이랑. 이게 뭐 잘못됐어? 이게 무슨 권언유착 프레임이야? 정당한 사회감시지. 이런 걸 또 기사로 써주는 중앙일보는 뭡니까? 니네들은 의원실이랑 같이 이런저런 취재 안 해? 한심한 정자들은. 이런 기사야말로 권언유착입니다. 중앙일보야말로 권언유착하고 있네. 박범계 의원 흠집 내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. 예, 박범계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지금 그 인사청문회 앞두고 검증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너무 자잘하고 별거 없습니다.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흑색선전을 더 검증해야 돼요. 또 뭐 법무장관 검증해야 된다면서 한겨레 뭐 경향 이런 데는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무차별로 받아주고 있어요. 예. 좀 흑색선전은 좀 받아서 기사로 좀 써주지 마.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좀 방송 마치기 전에 약간 민주당이 좀 쓴소리 좀 해야 될 게 있어요. 뭐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요. 지금 국회 이제 본회의 이제 통과하기 직전인데 이게 민주당이 자꾸 그 정부에서 권고한 그 안보다도 자꾸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렇게 결국 될 것 같아요. 네. 이게 보도를 보니까 특히 그 양향자 최고위원 이분이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 같은데 시기상조다
이러면서 국민의 합의 없다 이러는데, 아니 중대재해처벌기본법 이게 왜 국민의 합의가 없죠? 이거 정도는 국민의 합의가 이미 지났는데 통과 안 시켜갖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법안 아닙니까? 지금 노동자가 이제 그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잠정 합의를 했어요. 이거는 청와대에서 권고한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네요. 보니까 정부 안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. 아예 좀 그 10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그 법안을 만들어라.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그러니까 3천만 원, 1억 원, 5억 원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둬라. 왜냐하면 10억 원 이하 벌금 이래 버리면요, 여러분. 그냥 뭐 100만 원 벌금 나와도 이것도 10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. 그럼 그게 기업들한테 이게 타격이 갑니까? 그러니까 하한선을 반드시 정해놔야 돼요. 벌금의 하한선을. 벌금 상한선은 별 의미가 없어. 벌금 하한선을 반드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부에서 3천만 원, 1억 원, 5억 원 정도를 벌금 하한선으로 둬라.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싹 다 무시됐어.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10억 원 이하 벌금. 야, 기업들이 이거 갖고 겁내겠습니까? 정의당이 지금 워낙 우리 진보 대중의 민심을 잃어가지고 중대재해처벌기본법 관련해서 지금 뭐 단식투쟁도 하고 엄청 싸우고 있는데, 사실 정의당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. 정의당 뭘 하든지 하도 좀 요즘 얄미워가지고 제가 정의당에 관심이 없어가지고. 근데 정의당이 이런 거 투쟁은 잘했네. 민주당 정의당보다 더 일 잘하셔야 돼요. 뭡니까? 근데 그냥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통과될 것 같네요. 어쩔 수 없네. 지금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안도 그렇고 다 지금 이 사람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, 모르겠어요.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문제예요. 특히 양양자 최고위원이 나서서 반대했다고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. 참. 하여튼 뭐 양양자 의원의 뭐 의정활동 이거 하나만 갖고 제가 뭐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유감입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개혁 말고 다른 분야 있잖아요.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.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그 권리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, 별로 칭찬할 게 없어 보여요. 이 180석 의석 갖고 뭐 하는 거예요? 검찰 개혁만이 민주당의 과제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뭐 뜬금없이 무슨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이나 들고 나오고 진짜. 쓴소리 할 땐 좀 해줘야 됩니다, 여러분. 민주당. 왜냐? 저는 민주당의 프렌즈잖아요. 제가 민주당을 뭐 사사건건 트집 잡고 비판할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. 여러분 제 진심 아시죠? 민주당을 칭찬할 건 칭찬해 주더라도 쓴소리 해줄 건 쓴소리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얼치기 이상한 그 실력 없는 진보 정당들이 득세하지 않아요. 저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진보 정당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게 못마땅한 사람이에요. 진보 정당이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? 민주당 일 좀 잘하세요.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늘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그리고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열심히 취재도 하고 이렇게 올바른 논평도 하고 이렇게 용기 내서 살고 있습니다. 올 한 해도 저 부모님 잘 봉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.